당신은 세상과 어긋난다는 감각을 품어본 적이 있는가? 모든 사람이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것들이 왠지 어색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모두가 아무렇지 않게 지나치는 순간들에서 가끔은 묘한 위화감을 느낀다. 그런 당신이라면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때로는 꿈에서 나타나기도 하고 일상의 이상한 우연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리고 이런 특별한 경험들이 모아져 진짜 자신을 마주하게 만든다. 심리학자 칼 융은 이런 현상들에 주목했다. 그는 인간의 마음이 의식적으로 아는 것보다 훨씬 넓고 깊다고 보았다. 무의식 속에는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또 다른 언어가 있을 것이라 믿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무의식의 신호들을 살펴보려 한다. 우리 내면 깊숙이 잠들어 있는 특별한 징표들을 말이다. 그림자와의 직면. 빛은 언제나 어둠을 동반한다. 어떤 실패는 좌절로만 끝나지 않는다. 중요한 관계가 파탄나거나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질 때 그 잔해 속에서 낯선 자신과 마주하는 순간이 있다.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말을 내뱉거나 상상도 못했던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 말이다. 분노와 질투, 두려움과 수치. 이런 감정들은 지워버린 듯 보이지만 사실은 무의식 속 깊은 곳에서 그림자가 되어 계속 살아 움직인다. 융은 이를 그림자라고 불렀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거부하고 억압한 모든 것들이 하나의 인격처럼 무의식에 자리 잡은 것이다. 대부분은 그 그림자를 외면한 채 삶을 이어간다. 그건 진짜 내가 아니야. 합리화하고 애써 잊으려 한다. 그러나 이 순간을 놓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 어둠 속에 진짜 자신의 일부가 숨어 있다는 것을 직감하는 것이다. 실패와 상처가 닥쳤을 때 그 안에 스스로의 그림자가 비친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그 순간 내 안의 어둠이 나를 무너뜨리는 동시에 새로운 길을 열어준다는 것을 느낀다. 이것은 억눌린 감정의 문제가 아니다. 그림자는 인간이 온전해지기 위해 반드시 마주해야 하는 부분이다. 그림자를 인정하지 않으면 무의식은 뜻하지 않은 방식으로 터져나오고 관계와 삶을 파괴한다. 그러나 그것을 끝내 마주한 사람은 다르다. 자아의 경계를 넘어 더 큰 전체성으로 이끌리는 경험을 한다. 분열되었던 자신의 조각들이 하나로 모이는 느낌을 받는다. 이것이 첫 번째 신호다. 어둠을 회피하지 않고 그 안에 들어있는 진실을 응시하는 힘. 그림자와의 대면은 고통스럽다. 하지만 그 고통을 견디는 순간 영혼은 더 넓은 차원으로 깨어난다. 역설적이게도 파괴는 또 다른 창조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집단 무의식의 울림. 어떤 꿈은 결코 상상이 아니다. 평생 본 적 없는 상징이 반복되거나 아무런 연관이 없어 보이는 사건들이 기묘하게 겹쳐지는 순간이 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배치한 듯한 우연들 말이다. 어느 날 아침 꿈에서 본 낯선 장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그런데 며칠 후 길을 걷다가 똑같은 풍경을 마주한다. 책에서 우연히 읽은 구절이 친구의 입에서 그대로 나온다.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일들이 하나의 메시지처럼 연결되어 다가온다. 융은 이런 현상을 동시성이라 명명했다. 인과관계로는 설명되지 않지만 의미 있는 일치가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집단 무의식이 자리한다. 개인을 넘어 인류 전체가 공유하는 깊은 무의식의 층이다. 대부분은 이런 경험을 그냥 흘려보낸다. 신기한 우연이네. 라고 생각하고 금세 잊어버린다. 하지만 이런 순간들을 놓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 우연 속에서 이상한 규칙성을 감지하는 것이다. 설명할 수 없는 이 경험들은 때로 한 사람의 삶의 방향을 바꿀 만큼 강렬하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인도하는 것처럼 어떤 길로 이끌리는 느낌을 받는다. 신화와 종교, 예술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원형적 이미지들이 그 증거다.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도 비슷한 상징들이 등장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런 신호에 예민한 사람들이 있다.
다른 이들이 흘려버리는 장면 속에서 패턴을 읽어낸다. 꿈과 현실이 교차하는 지점을 놓치지 않는다. 우연 속에 숨어있는 무의식의 언어를 읽어내려는 감각. 이것이 두 번째 신호다. 내면의 균형. 어떤 사람은 낯선 일을 마주했을 때 설명할 수 없는 친밀감을 느낀다. 처음 만난 사람인데도 오래 알던 것 같은 편안함이 든다. 혹은 그 반대로 어떤 사람을 보면 이유 없이 강한 거부감이 일어나기도 한다. 마치 그 사람 안에서 자신이 숨기고 싶어 했던 무언가를 보는 것처럼. 때로는 꿈속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인물이 나타난다. 깨어난 후에도 오래 기억에 남는 그 꿈속 인물은 자신과는 정반대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묘하게 익숙하다. 꿈속에서 그와 대화를 나누거나 갈등을 겪기도 한다. 융은 이런 현상의 배경에 아니마와 아니무스가 있다고 보았다. 남성의 무의식에 존재하는 여성적 측면을 아니마, 여성의 무의식에 존재하는 남성적 측면을 아니무스라고 했다. 이것은 성별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온전해지기 위해 통합해야 할 내적 요소다. 강한 사람 안에는 부드러운 면이, 논리적인 사람 안에는 직관적인 면이 숨어 있다. 독립적인 사람에게는 의존하고 싶은 마음이, 수동적인 사람에게는 주도하고 싶은 충동이 자리한다. 이런 내면의 신호를 감지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신 안의 모순과 대립을 외면하지 않는다. 부드러움과 강인함, 직관과 이성이 서로를 비추며 균형을 이루려는 움직임을 받아들인다. 그 과정에서 타인과의 관계도 달라진다. 누군가에게 강하게 끌리거나 반발할 때 그것이 자신의 내면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안다. 타자는 더 이상 외부의 존재가 아니라 자신 안에 잠재된 또 다른 얼굴이 된다. 당연히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니다. 자신이 거부해온 면을 받아들이는 일은 때로 정체성에 혼란을 가져온다. 하지만 그 혼란을 견뎌낸 사람은 더 이상 절반의 인간이 아니다. 자신 안의 모순을 품은 채 온전해진다. 내면의 균형을 추구하는 일, 이것이 세 번째 신호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것 같지만 영혼은 점차 분열을 넘어 하나의 전체로 다가가는 것이다. 자기의 부름. 누구나 사회 속에서 하나의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 직장에서는 능력 있는 직원으로, 가족 앞에서는 든든한 어른으로, 친구들 사이에서는 유쾌한 동반자로. 우리는 상황에 맞는 얼굴을 골라 쓴다. 융이 페르소나라고 부른 사회적 역할에 맞춘 가면들이다. 그런데 어떤 순간 이상한 공허함이 찾아온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내부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갈증이 계속된다. 성공했는데도 만족스럽지 않고 안정적인데도 불안하다. 밤늦게 혼자 있을 때면 더욱 선명해진다. 이게 정말 나일까? 진짜 나는 누구일까? 이런 의문이 든다. 사람들이 아는 나와 진짜 나 사이에 거리감을 느낀다. 마치 연극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이런 감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다. 편안한 가면에 안주하지 못하는 사람들 말이다. 무언가 더 깊은 곳에서 자신을 불러내는 소리를 듣는다. 역할과 기대를 벗어던지고 진정한 자신이 되라고 속삭이는 목소리. 이는 자기를 향한 부름이다. 개성화 과정의 시작인 것이다. 그 목소리는 꿈으로, 때로는 갑작스런 충동으로,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끌림으로 나타난다. 안전한 울타리를 벗어나라고, 진짜 자신과 마주하라고 재촉한다. 이 부름을 따라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기존의 안전한 정체성을 포기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감당해야 한다. 때로는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마저 든다. 하지만 그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편안한 일상을 깨뜨리더라도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무모해 보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어리석은 짓이라며 손가락질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것이 진짜 삶이다. 페르소나 뒤에 숨어있던 진정한 자기와의 만남.
이 네 번째 신호는 고독하고 험난한 여정이지만 동시에 영혼이 온전해지는 길이기도 하다. 원형과 상징. 어떤 상징은 시대를 초월해 인간의 마음을 움직인다. 어머니의 품, 바다의 깊이, 산의 웅장함. 이런 이미지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비슷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문화가 달라도, 언어가 달라도 인간이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무언가가 있다. 융은 이를 원형이라고 불렀다. 인류의 집단 무의식 속에 새겨진 공통의 심리적 유형들이다. 어머니, 아버지, 대자연, 영웅. 이런 원형들은 개인의 경험을 넘어서는 깊은 층에서 우리에게 말을 건다. 물은 정화와 재생을 상징한다. 불은 열정과 변화를, 나무는 성장과 생명력을, 길은 여정과 선택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런 의미가 교과서에 적힌 정답은 아니다. 같은 상징이라도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전혀 다른 메시지를 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상징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당신에게 어떻게 다가오느냐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바다를 보면 자유로움을 느끼지만 다른 사람은 두려움을 느낀다. 특정 동물을 보고 선을 떠올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을 감지하는 사람도 있다. 이 모든 반응이 옳다. 무의식이 각자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징의 언어를 읽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일상에서 반복해서 눈에 띄는 상징들에서 의미를 찾으려 한다. 상징은 논리로 해석되지 않는다.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때로는 명확한 답을 주지 않고 수수께끼처럼 다가오지만 그 의미를 받아들인 사람은 달라진다. 물의 상징을 깨달은 사람은 정체되었던 삶을 흘려보내기 시작한다. 길의 메시지를 이해한 사람은 주저했던 선택 앞에서 발걸음을 내딛는다. 나무의 부름을 들은 사람은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자신만의 성장을 일궈낸다. 상징이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 상징 속에서 자신만의 진실을 발견한 사람이 스스로 삶을 바꾸는 것이다. 마지막 신호가 바로 여기에 있다. 원형이 보내는 상징의 메시지 속에서 자신만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것을 삶의 변화로 이어가는 것. 당신에게 반복적으로 다가오는 상징들은 어쩌면 이미 당신 안에 있는 답을 가리키는 무의식의 언어일지 모른다. 영상의 일부 내용은 책 융의 영혼의 지도와 융 심리학과 영혼의 과학 그리고 지식의 서재 개인 견해를 담았다. 우리가 살펴본 무의식의 신호는 특정한 소수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 안에 잠재되어 있지만 쉽게 드러나지 않는 깊은 무의식의 언어다. 그 신호를 알아차리는 순간 삶은 일상의 반복이 아니라 의식과 무의식이 교차하며 만들어내는 더 큰 이야기로 변한다. 융은 평생에 걸쳐 인간의 마음이 개인적 경험의 저장고를 넘어선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우리 각자는 개별적 존재이면서 동시에 인류 전체의 깊은 지혜와 연결되어 있다. 무의식의 신호는 바로 그 연결고리에서 피어나는 것이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너무 많은 소음 속에 살고 있다. 하지만 그 소음을 뚫고 들려오는 무의식의 속삭임이 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이미 알고 있는 더 깊은 영혼의 목소리다. 당신이 외면해온 자신을 들여다보라. 그곳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당신을 부르고 있었는지 모른다.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순간 삶은 마침내 진짜 얼굴을 드러낼 것이다.